지금 아산 현장, 아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규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우한 교민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의 접근을 막으려고 경찰이 차벽을 세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트랙터 등 농기계가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경찰 인력 1000여 명이 투입돼 강제 해산하면서 지금은 도로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때때로 주민들이 트랙터 등으로 다시 진입로를 차단하려고 해 경찰과 소동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인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경찰 인재개발원엔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 700여 명 가운데 550명이 수용됩니다. 나머지 170여 명의 교민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수용 예정입니다. 아산 주민들은 주변에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어 사실상 동네 한가운데에 격리시설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 수용할 곳을 천안으로 정했다가 아산으로 바꾼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진영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계란 투척을 당하는 등 주민의 반발 속에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내일 도착 예정인 교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퇴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걱정 속의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막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괴담 바이러스 또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겁니다. 마스크는 바이러스 막기 위해만 쓰는 게 아닙니다. 유언비어,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 입에도 씌워야 합니다. 우한에서 오지만요, 우한은 아닙니다. 오늘 밤 전 세계를 타고 오는 우리 소중한 교민들을 향해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쳐다보는 시선들은 거둬들어야 할 겁니다.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MBN의 신동규 기자,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요. 애초 오늘 오전에 예정됐다가 지연됐던 전세기 출발 시각이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전세기 2대를 보내겠다고 우한 교민들에게 통보하고 중국 측과 협의를 해왔는데요. 협의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잠시 뒤 그 전세기 1대의 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1대만 승인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여러 나라로부터 다수의 전세기 요청을 받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요청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고 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하루 2대씩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세기 4대를 투입하려던 기존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일단 잠시 뒤 출발할 걸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전세기 보잉 747-400기종은 404석 규모인데요. 이 전세기에 우한교민 700여 명 가운데 절반인 350명에서 360명을 태우는 게 목표입니다. 애초 시나리오처럼 서로 간격을 두고 대각선으로 앉을 수는 없지만 의료용인 N95 이상의 마스크를 쓰면 기내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곳 출국장 전광판에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출발 예정이란 문구가 떴는데요. 외교부는 방금 전 오늘 1대 출발이 확정됐다면서도 출발 시각이 아직 최종 공지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정주영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전세기 출발 시각은 구체적인 시각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오늘 밤에 출발하는 걸로 일단 가닥은 잡혔는데 신동규 기자, 지금 인천공항에 앞서 잠깐 화면 나왔습니다만 오후 8시 45분 발 우한행은 잡혔습니다만
그걸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전세기 출국 시각이라고 일단 정하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도 중국 측과 뭔가 협의할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왜 시각이 안 정해졌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측과 협의할 그런 것들이 있을 테고요. 또 비행기 항공 그 관제라든가 또 슬롯 구성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외교부 측에서는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애초에 30일과 31일 전세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그 지난 28일이죠. 그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그 관계장관 회의를 할 때 일단 계획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되면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한 대, 애초 두 대를 보낼 계획이었는데 신동규 기자 그러면 한 대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추진한다는 그렇죠. 게. 애초에 두 대를 보낼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일단 좌석 수가 그럼 두 대 총 하면 한 700석 정도 되니까 그죠, 여유가 있어서. 네. 예, 여유가 있어서 애초에 그 한 칸씩 띄어서 그 이른바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네. 태우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었는데 지금 중국 정부 측에서도 우리 정부로부터만 요청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뭐 그렇죠. 다른 독일, 나라 프랑스 여러, 다 있어요. 네. 여러 국가에서 요청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협의 결과 애초 우리 정부는 두 대를 요청을 했지만 중국 측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한 대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초 계획과 달라졌으니까 네. 이제 한 칸씩 띄어서 앉히는 게 아니라 다 조밀하게 앉혀서 오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이게 이제 보는 시각이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자국민을 철수시켰단 말이에요. 전세기로. 네,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몽리를 부리는 거로 봐야 되는 거 왜 이렇게 혼란이 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외교부 장관의 발표 아까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 나라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제 배정을 좀 우리가 적게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란 전자의 말씀을 드려보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가다 보니 중국이 일단 두 팀을 먼저 보냈는데 그 뒤에 우리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뭐 여러 나라들이 그렇죠. 또 전세기를 보내겠다고 하니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부터 아마 좀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두 나라는 다 그냥 두 대 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조금 좀 석연치 않다. 좀 왜 이럴까? 의아스러워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우리 정부도 사실은 중국 측에 압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저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네. 약간은 좀 의아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김경환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많은 나라가 전세기를 신청하니까 일본과 미국은 뭐 이왕 뭐 보냈다 치고 나머지 나라는 순차적으로 한다 치지만 아니 그러면 왜 두 대를 허용해 주면 되는데 왜 한 대로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많은 전세기들이 그 각국에서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탈출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국민들한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 그 자신들의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가 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대가 아닌 한 대를 이제 뭐 허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보여지고 그리고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9일 밤에 그러니까 좀 어두운 시각에 이 전세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야간에 운행을 하는 것도 약간 중국이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나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한 대만 띄우는 거예요. 이 747 기종인가요? 보잉 747 기종인데 한 404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탑승시킬 수 있는데 애초에 우리 정부 계획은 백 교수님 이른바 다이아몬드 배치라고 해가지고 옆 칸도 띄우고 앞에 뒤 칸도 띄우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 배치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한 대만 운영하게 되면 그 계획은 이제 틀어질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고 우리 백 교수님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증상자이지만 다 역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대각형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두약이 좀 편수가 줄어들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염의 위험을 없는 상태에서 오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내리는 것은 지금 1차로 이송되어 오기를 원하시는 교민들을 가능한 다 모시고 오되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마스크의 수준을 좀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N95 이상의 고강도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오심으로 해서 기내 감염 혹은 기내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일단 교민들이 텐허 국제공항에 오게 되면 검역을 거친 다음에 이제 탑승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박능후 장관 얘기가 이 비행기 내에서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마스크고 이게 혹시 뭐 이렇게 되면 안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N95라는 것은 미국 기준으로 N95라고 그러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KF94라고 그래서 그 미세 입자를 94% 이상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이라 아하.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실제로는 KF80 정도의 마스크로도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굳이 이렇게 높은 것을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 95를 썼다고 해서 더 감염력, 전파력이 막아질 것이냐 하는 건 좀 의문스럽고요. 네. 이게 지금 350에서 360명 정도 탄다 그러면 거의 만석 수준이라 바로 옆에서 앉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으로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 이 승객들이 전부 감염자가 아니거든요. 현재로서는 감염에 노출됐을 확률이 있다 뿐이지 실제 기내에서는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기 감염이 이루어질 확률은 또 굉장히 낮고요. 네. 또 우리 방역 당국이 이걸 잘 대처를 해서 네. 우리 방역 관리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이송 중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지금 우한에 지금 머물고 있는 교민 중에 한 분입니다. 박종천 감독을 전화 연결해서요. 지금 상황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전세기 출발 시각이 지연돼서 지금 박 감독님 비롯해서 교민들의 혹시 불안감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전세기가 일단 캔슬이 된 게 아니고 일단 좀 지연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리고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수송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저녁 그 8시 직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아직 뭐 많은 그 교민들이 뭐 술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정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출국이 지연됐으면 혹시 기다리는 장소가 일단 집에서 무작정 기다리나요? 아니면 일단은 공항으로 지금 출발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공항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 정오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성도시에서 그 집결지로 오는 과정에서 사실 그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 그 공지사항에서 많이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그분들은 지금 그 자리, 그러니까 투숙하는 자리나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그쪽 그 자리에서 공지사항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제 전세기 탈 생각에 부풀어서 교민 중에 일부는 가지고 계신 뭐 식량 같은 거 다 뭐 처분하고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다행히 그래도 뭐 내일로 무작정 연기된다기보다는 오늘 내에 일단 비행기가 출발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교민분들의 상황, 이런 상황 좀 전해드리신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전화로 이렇게 뭐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네네. 영사관하고 그다음에 그 후베이성 한인회에서 하는 그 단체 SNS방을 통해서 교민들이 올라오는 모든 그 정보상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크게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거나 이런 걸 뭐 처분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을 맞아가지고 뭐 좀 실망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네. 뭐 좀 그 안정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 감독님, 박 감독님과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요. 우리 외교부가 오늘 밤 전세기 출발 시각을 확인해 줬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8시 45분에 출발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우한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한국에서. 네네. 네. 네네. 그렇게 되면 잠시 뒤면 이제 교민들한테 집결 이 연락이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 검역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8시 45분까지
지금 8시 45분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8시 45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고 지금 확인해 줬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저녁 8시요? 네, 저녁 8시 45분요. 네네. 아, 그러면은 많은 늦어지거나 여기 오는 시간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한 3시간 반 정도로 가야 되거든요. 네. 도착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면 여기 시간으로 한 11시 반, 12시 돼야 도착이 된다 그러면은 네. 지금 우리 교민들은 보통 한 공항에 네. 8시 정도에서 9시 정도는 도착을 해야지만이 검역하고 1, 2차를 검역하고 그렇죠. 나서 그다음에 네네. 탑승이 가능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 감독님 말씀처럼 검역을 위해서는 공항에 출발 4시간 전에는 도착하라고 지금 공지가 된 상황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조금 뒤면, 잠시 뒤면 교민분들이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연락이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정부가 중국 측과 협의했는데 무증상자만 일단 우선 데려오기로 했어요. 혹시 교민분들 중에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혹시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아하, 만약에 네. 유증상자가 있게 되면은 네. 영사관 대표전화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서 네. 영사관에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감독님, 그동안 많이 걱정도 되셨고 또 이 한국에 계신 또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오늘 밤 이제 전세기 출발하고 이제 탑승하게 되면 내일 새벽쯤 들어오실 텐데 정말로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박 감독님 바쁘신데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베이성에서 현지에서 청소년 대표팀 농구 감독을 맡고 계신 박종천 감독 통해서 현지 상황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백 교수님, 오늘 강경화 장관도요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교민 중에 확진자는 없다. 일단 이렇게 강경화 유계장관이 얘기했고 귀국을 희망하신 분 중에도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다. 일단 강경화 유계장관이 일단 밝혔습니다. 네네. 예, 이게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네. 어제 206명이 귀국했는데 네. 이들이 전부 무증상자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무증상이라는 의미는 본인이 그렇게 무증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증상인 것이고 실제로 중국 당국에서 진단은 하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3가지 선택권을 줬는데요. 네. 병원,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병원으로 가고 네. 또 자기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자가 격리를 하고 네. 호텔에 머물러서 격리받고 싶은 사람은 호텔로 가게 했는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외에 100% 호텔로 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진단을 네. 해본 결과 아하. 그중에 2명은 무증상 감염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머지 1명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증상자가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결국은 이 무증상자 2명이라는 것은 언제 증상을 나타낼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균자이면서 잠재적인 잠복기에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또 증상을 나타내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 정부 당국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자기네들이 자신 있다. 방역에 자신 있다 네. 하는 것이고 결국은 바꿔서 오늘 귀국하는 사람들은 전부 210명 경찰대학에서 2주간 격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네. 어느 정도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네. 모든 것들을 전문가가 잘 결정을 해서 네. 결정대로 일사불란하게 직위의 관계가 아니고 일본 측의 얘기죠. 지금 그렇죠. 일본 일본도 얘기. 그렇고 네네.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가 전문가가 돼야지 네. 전문가가 아닌 고위직들이 이것들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8시 45분에 지금 신동규 기자 이거는 외교부가 공식 확인해 준 시각이죠. 8시 45분은.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한 출발, 우한으로 가는 전세기가 이제 교민들을 태워올 텐데 일단 텐허 국제공항에서 현장에서 검역 절차를 거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침과 반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민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한국에서 출발하는 전세기에는 검역관과 의료진도 함께 탑승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 검역관의 역할이 이제 탑승시키는 우리 교민들에 대해서 네. 증상이라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역할이 될 텐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애초 얘기했던 건 37.3도 이상의 그 열이 있으면 네. 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처음에 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저께 말을 하기는 그 유증상자도 되도록이면 데려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일단 그때 당시에는 전세기를 2대 띄기로 그랬었죠. 했었으니까요. 네. 전세기를 나눠서 태워오든지 네. 아니면 2층짜리 비행기에 그 층을 나눠서 데려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일단 무증상자만 데려오겠다는 네.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네. 이 결국에는 그 겸역 과정에서 그 열만 체크가 안 되면 되는 상황이니까 네. 해열제를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얼음 찜질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대응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아하. 그렇긴 하지만 일단 방침은 그러하니 네. 현장에 가서 그 의료진들이 중국 측 보건당국과 조율을 통해서 네.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공항까지 간다 쳐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검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의료진이 지금 전세기를 타고 오늘 밤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역을 해요. 근데 검역 과정에서 기침과 발열이 있으면 그 교민은 탑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매 단계마다 지금 교민도 그렇고 우리 정부 당국도 그렇고 지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 전세기 탑승을 신청하신 교민이 모두 우한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한 맞아요. 바깥에 계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진입하기가 지금 도달이 쉽지 않다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을 했어요. 네.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탑승 가능하다고 통보까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한이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완전히 폐쇄가 된 상태예요. 아하. 그 주민들 같은 경우도요. 외부에 사람이 못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뭐 농기구 이런 거 갖다가 뭐 다 돌담도 막아놓고, 쌓았다면서요. 네, 돌담도 쌓고 트랙터로 막아놓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우한시 외곽에 있는 분들 중에 탑승권까지 다 받았는데 정부로부터 우한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못 들어와서 영사관에 항의를 했더니 영사관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일단 중국 당국과 우리가 협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전 세계에 태우고 나오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허가가 된 거고 협의가 된 것이니 우한 외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타고 싶어 하면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외교 차원에서 좀 풀어달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정부나 아니면 영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들은 다 이미 탑승권이 받았는데 우한 정부나 아니면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게요. 봉쇄된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통행 허가증을 우한 총영사관에서 일부 교민한테는 지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래요. 왜냐하면 그 우한에 있는 그 중국 이 시민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봉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마저도 우한 밖에 계신 분들은 지금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관심이 이제 전세기 타고 돌아오는 교민에 쏠려 있잖아요. 근데 교민 말고도요, 우한에 남게 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한에 남을 수밖에 없는 분, 우한에 계신 분인데요. 현지 연결해서 좀 이 상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철훈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철훈 씨.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알아보니까 이철훈 씨는 이번에 전세기 탑승 신청 안 하고 남아 계신다고 했다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뭐 일단은 여기가 집이라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뭐 그리고 제 가족도 아내가 중국인이고 아이가 이제 중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어서 뭐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남기로 했습니다. 네. 혹시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 가진 교민만 탑승 대상이라고 말을 했을 때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저기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좀 서운한 감정은 없으셨어요? 그러면?
뭐 서운하지 않았다면은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정부 방침이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생업도 이 선생님 지금 생업도 많이 지장을 받으시고 또 일단 자녀들도 많이 뭐 부인분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분들도 많이 걱정이 될 텐데 지금 우한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고 또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한에 이번 전세기 신청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위챗 대화방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여기 남기로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동요되지 않고 각자 자기 가족들 챙기시면서 그러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외신 보도나 이제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듣기로는 중국 내에서 확진자가 상당수 하룻밤 사이도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병원에서 치료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선생님이 접한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저희도 지금 현재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중국 당국의 말을 듣는 중이라 아, 그렇군요. 실제로 나가서 병원의 어떤 상태나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도 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뭐 외신이나 언론 보도 뭐 이런 것들로 접하는 상황이라 네. 자세한 상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전세기를 타고 오시는 분은 신청하시는 분 한 7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처럼 이 우한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아 계실 수밖에 없는 교민들을 좀 대신해서 이 선생님께서 혹시 정부에 바라거나 좀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은 전세기가 확정되고 조금 전에 외교부에서 확정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네. 일단 돌아가시는 분들은 무사히 좀 잘 돌아가셔서 네. 한국에서도 좀 국민들한테 많이 미움 안 받고 좀 이후의 생활들이 좀 더 편해지셨으면 좋겠고,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지금 현재는 뭐 각자 위생 쪽에 신경 많이 쓰시고 네. 가족들을 챙기시는데 이후에 지금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의료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가 남아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선생님 사실 경황이 없으실 텐데 오늘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네. 가족분들 그리고 주변에 남아 계신 분들 정말 건강하게 이 상황 극복해내시기를 저희가 멀리서나마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한시에서 5년째 거주하고 계신 이철훈 씨 전화 연결해서 현장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최진봉 교수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세기가 이제 오늘 밤에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내일 새벽쯤이면 도착할 텐데 이제 오면 이분들의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김포공항에 입국을 하게 되잖아요. 김포공항에서 격리된 곳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다른 승객들하고 겹치지 않게 되고요. 입국하자마자 다시 검역을 받습니다. 별도의 출국장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맞습니다. 별도의 입국장이 있죠. 네, 입국장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절차를 네. 따로 밟게 되고요. 아하. 원래 그래서 청주로 올려다가 네. 거기에는 별도의 입국 시설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김포로 옮겼고요. 네. 그래서 김포로 들어오면 김포공항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유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거기서 만약에 또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바로 병원으로 입원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따로 모셔가지고 지금 아산과 진천에 있는 국가시설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2주 동안 네. 거주하게 되고요. 매일 2시간마다 한 번씩 검진을 다시 합니다. 거기서 계시는 동안. 그래서 혹시나 14일 동안 잠복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또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상이 있으면 격리병동으로 가는 거고 네. 증상이 없으면 14일 동안 있다가 그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집으로 아하. 돌아가시게 되니까 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걱정 안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국가가 완전히 정부가 완전히 폐쇄하는 상태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감염이 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나 혹시 교민분들의 국내 지인들, 가족분들은 아니 저렇게 애초에는 다이아몬드 배치를 한다다가 다닥다닥 붙어오면 혹시 비행기 내에서 감염 가능성 없을까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비행기 내에서 감염, 전염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내에서는요. 공기 순환 방식이 일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에어컨과 다르다고 합니다. 공기 순환 방식이 외부로부터 공기를 주입받아서 수직으로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수평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게 아니랍니다. 백 교수님, 그러니까 위에서 수직으로 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른바 그게 에어커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보통 공조 시스템이라는 것이 네. 일반적인 건물의 공조 시스템이 아니라 네. 거의 무균실 수준의 공조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내려와서 수평적으로는 공기 이동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 공조 시스템에 의해서 막을 수가 있고 네. 또한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메르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역학적으로 네. 공기 감염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하. 부분은 분명히 안심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기내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는요. 순간 온도 200도씨로 멸균이 된다고 하니까 또 그만큼 비행기 내로 이 스며드는 공기는 상당히 균이 제거, 멸균된 공기, 신선한 공기라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내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고 안전한 것으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얘기했듯이 들어오게 되면 두 곳으로 아산과 진천에 이제 격리됩니다. 격리가 되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일단은 여기에 14일 동안은 어디 나갈 수가 없죠. 여기 딱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전세기 한 대는 내일 새벽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 선착대가 한 36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아산과 진천에 각각 한 250명 그리고 100명 정도로 나뉘어서 수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살펴보면요. 생활관과 강의동 그리고 운동장 등의 9개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한 1,200명 넘게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한 720명 중에 550명 정도가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원 근처에 한 반경 한 2km 정도 거리에 아파트 단지 3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좀 반발이 일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일단 다음으로 진천을 좀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죠. 네. 숙박 인원이 한 52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네. 대강당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등이 네. 있고요. 여기에 한 720명 정도가 최종적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네. 일단은 가족들이 분리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산과 진천, 가족을 기본적으로 한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되 네. 대신 연고지가 충남에 있다 하면은 아산 쪽으로 가게 되고요. 충북에 있다 하면은 진천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서로 간에 이 안에서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아하.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 마스크 등을 이제 착용해서 혹시나 네. 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관련해서 박능후 장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실내에 많이 머무르셔야 되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에 가장 이렇게 2주를 가만히 있어야 한다면 아마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도 참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가 저희들 고심 중에 있고 그 생활 내에서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N95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시도록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 격리된 곳에서는 1인 1실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딸려 있는 1인 1실. 다만 아이, 영유아 등 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같이 이 한 방을 쓰게 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이제 매뉴얼은 지금 정부가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격리된 곳에서도 이 검역 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야지 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 교수님. 예, 우리는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 그 격리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시절에 매뉴얼을 만들어놨을 것이고, 하지만 이 매뉴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초유의 사태가 700명이라는 사람들이 격리가 되는 상황에서 네. 과연 얼마나 네. 인권을 잘 존중하면서 네. 예, 격리가 될 수 있을지.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국내에서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 발생자는요, 2차 감염자인지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2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인 상황인데, 일단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국내 총 확진자는 6명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2명이 만약에 중국에서부터 귀국한 사람들과 밀접 접촉자라 그러면 그나마 안심이 되지만 엉뚱한 데서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일 수가 있고요. 네. 예,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운전기사가 관광버스 기사 또 그랬죠. 가이드가 2명이 그랬죠. 접촉돼서 걸린 적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이 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지 그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라고 단언할 수 없고요. 조금 뒤에 추가적으로 내용이 들어오면 여러분께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격리시설 관련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요. 최진봉 교수님. 예.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렇습니다. 아산과 진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냐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사실은 이제 정부가 물론 공적으로 발표는 안 했으면 언론 보도를 보면 천안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네. 이제 진천과 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김광림 보건복지부 차관이 갔는데 뭐 물병 세례, 머리채 잡고 봉변 당해서 옷도 다 그랬다면서요. 찢기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오늘 오후에도 아산 주민들의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충남지사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는 일이 또 양승조 지사가 있었거든요. 갔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에요. 예. 간밤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는 네. 아산이나 진천에 있는 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인가는 가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사설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이분들을 또 모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가기관이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잘 설득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이분들을 감염이 안 되도록 모시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저렇게 계란까지 투척되는 장면이 사진의 찰나의 순간에 저렇게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요. 지금 아산 현장, 아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규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우한 교민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의 접근을 막으려고 경찰이 차벽을 세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트랙터 등 농기계가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경찰 인력 1000여 명이 투입돼 강제 해산하면서 지금은 도로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때때로 주민들이 트랙터 등으로 다시 진입로를 차단하려고 해 경찰과 소동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인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경찰 인재개발원엔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 700여 명 가운데 550명이 수용됩니다. 나머지 170여 명의 교민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수용 예정입니다. 아산 주민들은 주변에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어 사실상 동네 한가운데에 격리시설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 수용할 곳을 천안으로 정했다가 아산으로 바꾼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진영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계란 투척을 당하는 등 주민의 반발 속에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내일 도착 예정인 교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퇴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아산 상황 전해드렸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속보 내용 들어왔습니다만 확진자 2명이요. 신종 코로나 접촉자와 이 접촉자 중에서 환자가 났고 첫 2차 감염 사례인데 지금 몇 번째 확진자한테서 일단 이 감염된 건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 교수님. 예,
다만 다행인 것은 일단 2명의 환자가 발생은 했지만 방역망 안에서 컨트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상됐던 일이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 이 방역망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옛날에 메르스 사태 때처럼 슈퍼 전파자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진짜 큰 문제이지 현재 상황으로서는 방역 상태가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3번 확진자한테서 감염됐다는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 3번째 확진자는 명지병원인가요? 이 격리돼서 지금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3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이 상당하잖아요. 애초에는 70명 정도였는데 74명이. 오늘 언론 보도에만 90명 정도로 한 20명 정도 동선 2곳이 추가돼서 90명 정도로 일단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접촉자에 대해서도 계속 역추적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번째 확진자로부터 지금 추가 감염자 나왔고 1명은 우한에서 입국한 분으로 지금 2명 중에 1분은요.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소식은 이후 와이드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요. 물론 이 감염이 더 퍼지는 것도 막아야겠지만요. 우려스러운 건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 이른바 괴담이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문의 진실 한번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해볼 텐데 김기현 아나운서, 첫 번째 괴소문은 뭐예요? 예, 저희가 사실 그 판례를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거 잠시 뒤에 제 그럼 옆으로 일단 얘기를 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네. 확진자가 방문한 곳에 네. 내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게 OX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확진자가 간 곳은 절대 방문해서는 안 된다. 네. 절 좀 비춰주세요. 저 좀 비춰주세요. 저 좀 비춰줘야지 일단인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곳에 혹시라도 뭔가 전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밝혀주시죠. 예, 정답은 X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백 교수님의 설명 부탁 있어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메르스 사태 때 그 환자 한 명이 슈퍼 전파자로서 그 사람이 지나간 동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들, 네. 거의 잠복기라든지 혹은 초기 증상인 사람들이 지나가는 위치에서 네. 또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고 해서 네. 감염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까지 역학조사 결과로도 충분히 밝혀진 일이기 때문에 방문한 곳을 그 이후에 간다고 그래갖고 걸릴 수는 절대로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예. 이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요. 그곳에 가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곳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라는 차원에서 동선을 알려드리는 차원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우한 입국자고요. 한 명은 3번 환자 접촉자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괴소문의 진실 두 번째 어떤 내용일까요? 김기현 아나운서. 예, 괴소문 두 번째는요. 중국에서 온 택배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이거 또 입니다. 아리송한데요. 예, 사실 뭐 이제 식재료라든지 중국산 김치 이거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그랬죠.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또 택배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해 공개할까요? 드릴까요? 한번 예. 해주시죠. 궁금합니다, 진짜. 택배로 감염될 수 있다? 역시나 아닙니다. 백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택배가 하루 만에도 올 수 있겠죠. 그럼 하루 동안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바이러스라는 것은 숙주 세포 안에서는 얼마든지 증식을 할 수가 있지만 숙주 밖에 있을 때에는 완전히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숙주 세포 외에서 증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연 환경에서는 굉장히 빨리 불활성화라는 의미는 감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받는다 할지라도 외부에 노출된 상황에서 건조된 상태에서 감염이 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네. 마지막 세 번째 괴소문의 진실은 뭘까요? 김기현 아나운서. 네, 세 번째는요.
마늘물을 마시면 완치가 된다. 저거 요즘 많이 뭐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 소문에 대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 저도 솔깃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물을 이제 제조하는 법까지 그래요? 예,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60대, 70대 이상을 중심으로 이 마늘물이 좀 퍼지고 있다는데 네. 이 소문에 대한 진실도 한번 저희가 밝혀보도록 뭘까요?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진짜. 뭡니까?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이것도 X예요? 백 교수님.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항바이러스제라는 것은 바이러스만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 마늘이라는 것의 성분 중에는 그런 성분이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이것은 실험적으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하. 이것은 마늘만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까지 김치를 먹으면 괜찮다.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준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것은 사실은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김치라든지 마늘의 효과는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괴소문의 진실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이 화를 키우는 거예요. 걱정이 바로 공포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괴소문의 진실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속보 상황 추가적인 내용이 좀 더 들어왔네요. 그 내용 좀 전해드릴게요. 앞서 확진자 1명, 2명 중에 1명은 3번 환자 접촉자고요. 1명은 우한에서 입국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 내용 보니까 우한을 방문한 32세 한국 남성, 그러니까 5번 환자로 지금 규정이 돼 있네요. 분류가 돼 있네요. 지난 24일 날 귀국을 했는데 아마 뭔가 본인이 의심 증세가 있어서 의료기관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백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24일이라고 그러면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그러네요. 예, 네. 증상이 없이 방역 시스템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증상이 나타나니까 1차 의료기관에 갔을 것이고 네. 거기서부터 검역 시스템에 의해서 보건소나 방역당국에 신고가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확진이 됐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추가적인 우리 국내 방역 시스템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일 것 같고요. 최선의 이 대응 방식일 것 같아요. 국내 이 메르스도 이겨냈고 했던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입니다. 반드시 믿고 정부의 지시, 조치를 따라주는 게 지금은 최상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외에서는 격리 사례가 여러 나라가 지금 데려갔잖아요, 교민들을. 김기영 아나운서, 네. 일단은 다른 나라도 일본과 미국은 이미 데려갔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신동규 기자, 후속 조치를. 네, 일단 가까운 일본 사례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그 우한에서 206명의 국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그 하네다 공강에 지금 내린 상태고요. 네. 그 유증상자, 무증상자 뭐 이런 구분 없이 일단 태웠다가 이 증세가 확인된 분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네. 지금 격리 방침은 일단 호텔 네. 혹은 그리고 자택에 그렇죠. 네. 격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이 자국민들을 데려갔는데요. 호주는 섬, 그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2주간 격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요.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백방으로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걱정거리가 좀 있어요. 뭐냐면 김기영 아나운서. 네. 중국 설쇠로 갔던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인 학생들이 대거 돌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지금? 예, 맞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대학 유학생들이 많은데 3월 정도가 되면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죠. 네. 지금은 방학 기간이지만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국민들의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이 7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4%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네. 이제 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어쨌든 이 중국인들이 몰리고 대학가에 몰리게 되면 이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걱정이 커진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좀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네. 돌연 취소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치는 일리는 있는데 이게 도를 넘어서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국내에서요 중국인 입국 금지 법을 만들자
이른바 중국인 혐오, 중국인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네. 혹시 이제 병이 걸린 분이 있거나 감염된 분이 있으면 격리시킬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국인에서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SNS상에 떠도는 글들을 보면요. 중국인들에서 혐오와 편견에 관련된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 식당은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간판까지 걸었어요. 네. 이게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 지금 저 예, 그렇습니다. 안내문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저렇게 되면 중국인 중에 감염이 안 된 분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네요. 사시는 네. 분들 중에. 근데 저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이 중국인에 대한 어떤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이 우리 감정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네.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일부 보수단체들은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켜라. 이 법 만들자. 뭐 제도 만들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국제 공조가 중요해요. 감염병 같은 경우 우리만 딱 막아버리고 우리 혼자 산다고 하면 네. 해결 안 됩니다. 네. 국제적 공조를 할 수 있도록 네.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전염 차단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오히려 숨게 되면 못 찾게 되잖아요. 예,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가벼운 감기 증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것을 선별진료소가 있는 대형 병원에 전부 몰린다면은 실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려가 있는 사람마저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국민들은 1차 의원을 방문해서 네. 잘 여러 가지로 진단을 받은 후에 네. 또는 1339에 전화를 하시든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러 가지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다 감기 증상이 있다고 1339에 걸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금 전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여러 가지 진료에 방해가 네.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포감은 떨쳐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손 씻기 생활화를 철저히만 해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